정말 다른 책들과 좀 다르다. 나는 왜 모멸감을 느끼는가?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멸 유발자가 개인 고유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고급스럽고 되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킹의 호스트 검은색달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멸적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고찰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모멸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프랑크 M. 슈템러라는 분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모멸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상담한 사례 그리고 모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멸감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정서,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 책에서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이 아무래도 이제 심리학 그리고 철학 이런 얘기가 뒤섞인 책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작가는 그런 부담을 독자들에게서 덜어주기 위해서 이 글의 전개를 되게 스피디하고 간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요약하는 챕터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작가의 이야기를 독자들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생각보다 좀 쉽고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책에서 작가는 이제 모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다양한 모멸의 모습을 비춰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가해자, 피해자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점이었어요. 작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 그리고 평범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멸의 감정은 대부분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방의 책임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해요. 물론 이게 확실한 가해자가 있는 모멸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단 내에서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서적 폭력 같은 게 이루어질 때 누군가가 일부러 어떤 상대방에게 모멸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멸의 이야기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는 고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확실한 가해자가 있고 확실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가 이 책 안에서 말하는 모멸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악의가 없는 사람과 그냥 아주 소탈한 이야기를 하거나 평범한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모멸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해요. 저는 곤지암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친구한테 야 곤지암 봤는데 개쩔더라. 완전 무섭던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그게 뭐가 무서워? 되게 유치하던데? 이러는 거예요. 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업무를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해서 막 업무를 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부장님한테 보여줬죠. 그때 부장님이 그걸 보더니 뭐 잘했는데 조금 아쉽네.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끔 기분 나쁜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왜 저런 식으로 날 대하지? 작가가 말하는 평범한 상황에서의 모멸이 바로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아까 그 곤지암 영화가 재미없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악의 없이 나는 곤지암이 재미가 없었어, 난 별로 안 무서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부장님도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 사원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좀 아쉽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란 의미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의도도 갖지 않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모멸의 언어나 모멸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작가는 어떤 모멸적 상황, 모멸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한쪽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한쪽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뭐 이런 1차원적인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모멸의 상황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버리면 엄청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역학에 기대어 비난과 정당화와 변명을 하면 이를 또 반박하는 비난과 정당화, 변명만 이끌어내기 때문에 모멸을 받은 사람의 고통은 오히려 강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빈번하다. 저는 이 작가의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그 모멸의 상황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오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조금 미워하고 서로를 이제 적대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쪽 상대를 그냥 악인으로 지정해버리고 그 사람은 악인이니까 비난받아야 해,
고통받아야 해, 이런 식으로 피해자 가해자 구도를 정해버리면은 아주 부정적인 나선 운동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회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나선 운동을 끊어내는 방법,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런 나선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피해자 가해자 구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커다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악이 없는 말에 나는 왜 모멸감을 느끼는가? 작가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에 대한 기대의 좌절, 두 번째는 공감적 불일치고요, 세 번째는 소통의 실패입니다. 작가는 이 세 가지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아주 무작위하지만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인이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개인 고유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설명합니다. 이 개인 고유의 지평선은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해석할 때 내 해석의 틀이 되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평선이 계속 어떤 방향을 향해서 무한히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 지평선이 뻗어나가는 방향이나 뭐 길이를 결정하는 거는 뭐 개인의 경험, 아니면 뭐 문화적인 요소, 사회적인 어떤 이유, 뭐 되게 다양한 게 있다고 해요. 이런 요소들은 되게 은밀하고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히 이 지평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서로 악의 없이 한 말을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모멸감이 생기는 건 각자의 지평선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타인의 표현에 대한 내 이해를 어떤 지평선이 규정하는지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고, 또 그에게 선의가 있어도 늘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다. 각기 다른 우리의 지평이 서로 충돌해야만 우리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모멸이 종종 모든 당사자들에게 예기치 않게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작가의 말처럼 이렇게 서로 악의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멸의 사건은 서로가 가진 지평선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확인하는 순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작가는 이 충돌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충돌을 잘 살핀 다음에 서로 각자가 가진 그 지평의 방향을 확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봉합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를 계기로 해서 서로의 지평선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은 당사자들 사이에 모멸의 강을 건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책에는 그 모멸을 겪은 당사자가 어떻게 하면 그 모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 둘이 어떻게 해야 이 모멸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성만 봐도 작가가 이 모멸이라는 정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멸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루고 있는 모두가 함께 나서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 그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성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는 혹시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멸을 유발하는 모멸 유발자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알려주고 있고요. 별거 아닌 일에 막 갑자기 킹받아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모멸 감수성을 낮추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작가는 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례를 이야기하고, 뭐 철학자, 그리고 뭐 사상가, 심지어 물리학자의 이론을 갖고 와서 자기의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그 파트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마무리할 때 한 3-4 꼭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왜 작가가 그런 부분을 끄트머리에 조금 배치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작가는 결국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모멸의 극복, 뭐 모멸에서의 회복 이런 것보다 모멸의 방지, 모멸의 예방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쓴 책이 이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가 깊은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작가는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랬지만 읽은 다음에 정말 다른 책들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심리학 책들이 뭐 분노라든지 불안, 슬픔,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정서죠. 모멸감이라는 그런 정서를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특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울, 불안 이런 것과 다르게 모멸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고 그 상대와 내가 상호작용을 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모멸감, 이 정서에 집중하기보다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어떤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역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조금 살펴볼 수 있었고요.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리학 책들, 제가 이전에 읽었던 다른 심리학 책들보다 넓은 시야로 관망하는 책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겨보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모멸에게 상처받은, 그리고 상처를 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모멸감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고급스럽고 되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킹의 호스트 검은색 달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